작가님이 뭐 책에 써주신 진짜 많은 뭐 에피소드들 중에서 네네. 이제 70대 노부부가 말한 여행 나오니 가장 좋은 점이 네네.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6.25 전쟁을 겪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특히 여자의 삶이 굉장히 희생적이었었거든요. 네. 뭐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실 여행을 떠나오실 때 남성분들은 좀 의무적으로 나오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성분들은 굉장한 내 인생의 보상의 심리로 여행을 많이 떠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 두 부부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여행을 오셨을 때 항상 여성분들의 취향, 여행이 즐겁나? 이거 맛있어? 이렇게 물어봐주고 굉장히 존중해줘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어머니 뭐 가져오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밥 주고 밥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여성들의 삶이 사실은 가족들을 또 어떤 그런 먹는 거를 매일매일 밥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흔적이 남진 않지만 네. 굉장한 큰 어떤 그 노고가 깃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찡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식 포함 네, 맞습니다.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이제 그런 네. 연장선상의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혹시 그 뭐 나이대에 따라서 네네. 좀 일본 여행지의 그 선호도 차이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네. 네네. 물론 이제 가장 요즘 선호되는 부분은 오사카이고요. 네. 먹는 재미, 보는 재미, 사는 재미, 또 이동거리도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젊은 층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부분은 오사카이지 않나 싶어요. 오사카, 나라, 교토, 코베를 아우르는 간사이지요. 네.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물론 도쿄는 워낙 일본의 중심지고 또 가장 번화한 곳이다 보니까 다들 뭐 도쿄는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으로 넘어가셔서 말 그대로 좋은 온천에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네. 그리고 약간 고퀄리티를 추구하신다면 이제 북해도, 홋카이도 쪽 그리고 또 제 책에서는 제 1장에 제가 오키나와를 소개했는데요. 네. 가장 아마 마지막에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오키나와일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일본 역사에서도 그랬지만 가장 늦게 일본이 된 곳이 오키나와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키나와도 많이 선호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제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라서 뭐 네네. 한국 사람들도 일본 관광 많이 가고 네네. 일본 사람들도 한국 많이 오지만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일본을 많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네. 그럼 뭐 실질적으로 좀 뭐 관광에 대한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한국과 일본 간에 뭐 차이가 있게 느껴지시나 어떻게 느껴지세요? 일본은 정말 네.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는 관광 시장으로서의 네.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워낙 또 시차가 없고요. 네. 그리고 말 그대로 당일에 갈 수 있는 외국이고요. 뭐 맘만 먹으면 도쿄 같은 경우는 당일치기로도 새벽에 가서 저녁에 올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선진국이고 네. 또 치안이 좋고 또 일본은 워낙 오래된 사무라이 문화를 가진 또 분국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특색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이쪽 지역만 가서 모든 걸 똑같은 일본이 아니라 네. 또 다른 곳을 가면 다른 느낌의 일본을 맛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어떤 인기는 꾸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보면 어때요? 관광의 인프라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네. 대기업과 정부 주도로 이렇게 성장을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 도시나 저 도시가 약간 비슷하고요. 그렇죠. 또 조선왕조도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조선왕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구죠. 아. 그러니까 경주빵을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고 네. 경주 네. 막걸리를 서울에서 먹을 네, 수 있고 하지만 그쵸. 일본은 한정.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 여기만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특색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게 또 관광으로서의 어떤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지역색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나 보군요,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15년 동안 이제 일본 계속 다니시면서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막 1, 2년 차에 막 좋아했던 일본의 그 지역과 뭐 10년 차 때 좋았던 것과 지금 15년 차 돼서 좋았던 그 지역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어떤 변화가 네, 있으셨나요? 맞아요. 좀. 네네. 처음에는 네. 이제 이동 거리가 짧은 데가 좋았어요. 왜냐면 손님들한테 멘트 버스 안에서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이동이 길면 손님들이 지루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뒤통수가 막 그치, 간질간질하고 그치.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보고 좀 돌아다니시면 피곤하고 이런 오사카 나라 교토가 좋았고요. 또 이제 조금 연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 몸이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다니면서 편안할 수 있는 북해도 이런 지역이 좋고요. 또 이제 지금 되니까 지금은 사실은 다 좋아요. 어딜 가든 다 좋고요. 지금 굳이 어디가 좋냐 그러면 오키나와가 좋다라고 오키나와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점이 오키나와는 네. 일단 에메랄드 바다도 좋고요. 또 사시사철 따뜻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섬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역사적인 아픔도 있지만 네. 오키나와 사람들이 너무 유순하고 착해요. 네, 그래서 섬 자체가 왜 우리가 하와이나 제주도를 가듯이 그 지역에 갔을 때 좋은 기운을 받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 또한 일본 내외 파워스팟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파워스팟은 어떤 좋은 에너지와 기운이 흐르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오키나와를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 이번에 내신 책이 이제 일본 여행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제가 봤을 때 뭐 일본 여행을 잘하는 방법 뭐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네네. 이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이제 주제로 네네. 책을 쓰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15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드릴까. 왜냐면 초창기에 제가 이 일을 했을 때만 해도 거의 손님들이 5, 60대셨거든요. 네. 자신의 인생의 어떤 첫 여행일 수도 있고 정말 고생한 자신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손님들 좀 더 행복하게 해드릴까 네.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시다시피 행복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행을 떠나야 행복한 게 아니라 네. 내 안에 행복이 있었을 때 여행을 떠나와도 행복하다. 그리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네네.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또 출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책을 쓰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치유가 됐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나를 깨달았던 계기였어요. 그리고 또 출간을 하고 났는데 또 우리 많은 응원을 주셨거든요. 네. 같이 여행을 하는 기분이고 또 너무 생생하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고 네. 그런 모든 응원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일본 여행을 떠나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설레임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일본 여행 계획은 당장은 없어도 일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여행이 주는 설레임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